산재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도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경영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열릴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도 포스코 최정우 회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국대와 경주시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외지 출신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경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스코에서 산재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권도 포스코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요구하며 포스코 경영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포스코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지난 3년 동안 모두 5차례나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수차례 노동부 감독이 이루어졌지만 포스코의 산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포항제철소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현상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회사라는 명성에 부끄럽지 않게 최고 경영자가 책임지고 특히 오는 22일로 예정된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반드시 출석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특단의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20일 열리는 산재청문회를 통해서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가 과거 사고가 나도 산재 발생 사실을 노동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모두 5차례나 산업재해 발생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중대재해 사업장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포스코의 위반 횟수는 적발된 116개 업체 가운데 5번째로 많고 대기업 가운데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제가 미흡한 문제, 그리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없는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을 사실은 확인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포스코에 대해 실시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에서도 시설 노후화와 부실한 안전 시스템으로 인해 언제든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노화된 시설이 적시에 개선되지 않아서 잠재적인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안전보건관리 조직이 사고 예방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포스코에서는 최근 3년간 산업재해로 노동자 19명이 숨졌고 특히 최근 넉 달 사이에만 6명이 숨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고용노동부까지 포스코에 대해 잇따라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이전설을 계기로 대학을 대하는 인식이 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외지 출신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경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배타적인 시민 정서를 바꾸고 장학 혜택 문호 개방 등 지원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서 한국음악을 전공한 이장은 씨. 서울 출신인 그는 경주의 문화재에 매료돼 졸업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술단을 창업해 동생들까지 데려왔고 후배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하는 저로서는 그냥 걸어가면서 모든 곳이 공연장이 될 수 있고 모든 곳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나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너무나도 제 일을 하기에는 전주,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최고의 지역이 경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청년들이 많이 나오도록 경주시도 타도시 청년들의 지역 내 정착을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에 나섰습니다. 경주에 와서 적은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파트에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기반, 그런 일자리도 만들고 타 지역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주고 있습니다. 지역 4개 대학 학생들을 위한 연합생활관을 지어 한 달 원룸비도 안 되는 학기당 30만 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경주 지역에 잘 정착해서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거 환경 개선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아쉽게도 장학 제도는 여전히 순혈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학금을 준 대학생은 248명, 이 가운데 지역 4개 대학 학생은 14.5%인 36명에 불과합니다. 경주 출신이냐 아니냐가 우선시 되다 보니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권 등지의 진학생에게 장학금 수혜가 집중된 겁니다. 타지 학생 유치는 요즘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인구 늘리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젊은 유동 인구의 소비와 문화적 파급 효과, 서울로 유출되는 의료 소비 억제는 경주의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고령화가 되고 있는 경주시의 어떤 부족한 젊은 부분을 북돋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병원이 있어가지고 의료적인 혜택을 주는 거 이런 거를 다 따진다 그런다면은 이 단순히 대학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경주로 주소를 옮기는 대학생에게 20만 원을 주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토박이를 구분하고 타지 출신자에게 배타적인 정서부터 변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설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에는 5명 이상 모일 수 없어 집에서 소소한 명절을 보내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달라진 설 풍경 때문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안동의 한 대형마트. 매년 이맘때면 차례 음식과 설 선물을 준비하는 손님들로 북적였던 이곳이 올해는 한산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기간이 설 연휴까지 연장되면서 덜 모이고 덜 먹게 됐기 때문입니다. 옛날같이 막 3대 모이고 이러진 않으니까 요즘엔 특히나 또 5명 이하로 모여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거를 사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 설 연휴를 집에서 보내는 사람, 이른바 홈설족이 크게 늘면서 간편식 제수용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나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이동 제한이 있어 혼자서도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의 매출 구성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 판매가 전체 매출을 견인하면서 설을 앞둔 대형마트의 매출은 예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이곳의 택배 주문량은 지난해 1,500건에서 올해 2,000건으로 30%가량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사정이 다릅니다. 간편식 판매와 비대면 거래가 어려운 전통시장의 특성 때문에 손님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10분의 1도 안 돼, 10분의 1도 안 돼. 제사는 손님들이 나오니까 안 사가지고 가잖아요. 물을 5kg 사가지고 가던 게 1kg 사고 안 그러면 안 사버리고.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설 전에 서둘러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역부족이라고 말합니다. 도움이 됩니까 그거? 매출이 일단은 어느 정도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한편 방역당국은 설 연휴 기간 이동과 모임이 많아 감염 확산의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울릉군은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8개 실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 해피콜 제도를 시행하고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과 사이버 청렴 교육 등을 강화합니다. 또 공직자 제도 운영과 신고 보상금 지급, 자율적 내부 통제와 익명 제보 시스템도 함께 추진합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2023년 의무경찰제도를 폐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독도경비대 의무경찰을 일반 경찰로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독도에 근무할 일반 경찰에 대해 인사 발령했고 독도경비대 숙소도 새로 고쳤습니다. 경찰은 독도경비 인원을 소폭 줄이고 감시 장비와 보안 시설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하천법 위반 혐의로 항만공사 시공업체 7곳을 적발해 현장 소장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들은 2018년 초부터 2020년 10월까지 포항에서 항만공사를 하며 무단으로 강물을 싣고 가 공사 현장의 먼지 방지를 위한 살수 용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7곳 업체가 무단 사용한 하천수는 3만 8천 톤으로 환경부 허가 없이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포근했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내내 따뜻하겠지만 건조한 날씨에 화재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내일이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 내내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일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5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는 18도로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는 안개와 연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해상에 있는 수증기를 서풍이 머금고 와서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곳곳에 가시거리가 200m가 채 안 되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도 방무나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열흘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눈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도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구름 없이 맑겠습니다. 다만 방무나 연무로 인해서 시야가 뿌열 수도 있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0도에서 1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13도에서 1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7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9도에서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의 바다는 2.5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보시는 것처럼 기온이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는 설을 맞아 지역민과 귀성객의 주차 편의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11일부터 14일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변 공영주차장 28곳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또 연휴 기간 오천과 양학시장 등 전통시장 4곳에 대해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을 지정하고 그 외 시장 및 상점가 주변 공영주차장은 9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2시간 무료 개방합니다. 또 포항시는 전통시장 주차장 주변 환경정비와 방역활동 등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해 설 명절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AI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가금농장 내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전담관을 통해 농가를 지도 점검합니다. 또 지자체, 농협, 군부대 등에서는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농장 주변과 마을도로, 철새 도래지,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 일대에 대해 소독을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설 연휴 전후인 내일과 15일은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축산 농장과 관련된 시설 차량을 대대적으로 소독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민물고기 연구센터는 울진 왕피천과 영덕 50천에 125만 마리의 어린 연어를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된 어린 연어는 지난해 울진 왕피천에서 포획한 어미 연어의 수정란을 체란해 키운 것입니다. 민물고기 연구센터는 연어 회귀율과 회귀량을 파악하기 위해 23만 마리의 표지어도 함께 방류했습니다.